네, 안녕하세요. 1인 개발자 부스터입니다. 유저 엔티티를 저번 영상에서 어느 정도 완성해 봤고요. 근데 아직 좀 해야 될 게 더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지금 deleted at을 추가해 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는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면은 클래스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이런 deleted at 같은 거는 굳이 있지 않아요. 뭐 간혹 created at은 필요할 때 필드가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DB에 있는 값을 그대로 다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필드가 있어야 되고 이 deleted 같은 경우는 뭐 널일 수 있겠죠.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프트 딜리트를 할 거잖아요. 이제 유저가 탈퇴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들이 추가가 돼야 되냐면, 이 세팅을 보면은, 그 우리가 유저들한테 마케팅 푸시를 보낼 때는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어그리드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케팅 동의 여부를 나타내는 필드명은 뭐가 좋을까? 라고 물어볼게요. 좀 더 키워서 화면을. 네. 추천해주는 걸 보고. 네. 음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어그리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리젝트 할게요. 그 다음에 근데 화면이 조금 이건 너무 작고 또 확대를 하면 너무 큰데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타입 정을 해주면 좋은 부분이 이제 유저가 이런 타입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유저 데이터의 이제 온전한 모습이고 이제 create params 그러니까 이걸 생성할 때 필요한 필드들은 꼭 다 있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필드로 따로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타입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인터페이스 돼 있는데 굳이 뭐 인터페이스를 필요 없이 타입으로 해놓을게요. 아이고, 네,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저 크리에이트 파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다 사람들 다르게 짓거든요. 뭐 전 어떤 사람은 뭐 다르게 지을 수 있는데 저는 주로 크리에이트 파람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필드를 일일이 나타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이걸 쓰거든요. 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저에서 이메일, 소셜 아이디도 있어야 되는데, 네, 소셜 아이디, 뭐 소셜 프로바이더, 롤, 그레이드, 랭귀지, 타임존, 네, 세팅스 들어가 있고 이제 크리에이티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은 네, 제가 직접 이것도 지정을 해주긴 해야겠네요. 왜냐면 자동으로 생성해주진 않아서 네, 이게 제가 몽구스 같은 걸 쓰면 자동으로 해줄 텐데 이제 저는 생으로 더 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간편해진 대신에 약간의 단점들이 있다면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장점을 좀 더 취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은 모든 필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오밋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밋을 쓰고 여기서 이제 그냥 아이디만 없는 거죠. 아이디는 왜냐면 몽고디비에서 직접 그 저장을 할 때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으로 배정을 해주고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른 엔티티에서도 이제 보통은 이제 기본적인 필드들 다 정의를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모두 다 유닛 뭐 이렇게 아이디만 빼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만 정의를 해둘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유저 엔티티를 만들었는데 다른 엔티티를 바로 만드는 걸 넘어가도 되는데 일단은 하나의 엔티티를 이제 DB에 저장하고 뭐 업데이트하고 뭐 삭제하고 가져오고 이제 이거를 해주는 거를 레포지토리라고 보통 하는데 그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엔티티 설계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찾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폴더 중에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제가 얘한테 얘기를 할게요. 레포지토리 디렉토리 밑에
유저 레포지토리를 만들어봐 네,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써주는 게 좋아요.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레포지토리랑 좀 어떤 통신 규약을 만드는 건데, 인터페이스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죠. 근데 저는 바로 그냥 레포지토리 없이 가져다 쓰는 구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상적인 개발 구조는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인프라가 바뀌고 하면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코드를 많이 바꿔야 돼서. 근데 1인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빠른 속도가 더 중요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 제가 사실 저도 그렇게 더 설계를 잘 하고 더 이제 인터페이스도 두고 이렇게 하는 개발을 훨씬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건 정말 정확하고 빠른 개발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1인 개발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1인 개발이라고 대충 개발해도 되냐라는 거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충이 아니라 정말 최적화해서 정말 슬림하게 개발하는 게 가장 잘 개발하는 겁니다. 1인 개발에서. 나중에 잘 되면 더 아키텍처를 갖춰서 개발하면 되니까요. 네, 이건 뭐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제가 뭐 원하는 것들보다는 좀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긴 하는데, 네, 일단은 어셉터를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유저 레포지토리 인덱스는 뭐죠? 네.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나중에 레포지토리들 임포트하기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유저 레포지토리에서 로거는 nest.js 로고를 쓰고요. 그리고 컬렉션 유저스라는 컬렉션을 이렇게 생성을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생성자를 생성을 해주는데, 잠시만요. 이 db가 이게 몽고DB라는 걸 가져온 거고, 여기서 가져왔네요.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저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해줬고, now 그러면은 유저 크리에이트 파람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에이트 대시나 업데이트 대시나 딜리트 햇을 레포지토리 단에서 해주는 게 깔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디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트 넷 같은 것들도 제가 해줄게요. 이런 것들도 이제 왜 안 되죠? 뭐가 문제인 거죠? 네네, 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빼주고 그냥 레포지토리 단에서 다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new date를 해서 이걸 그대로 넣어주고 있잖아요. 되게 저도 괜찮은 것 같고, 로깅을 해주는데, 뭐 일단 로깅은 뭐 이대로 더 볼게요. 크리에이트해서 생성된 유저를 돌려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에러를 로깅하고 던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나중에 또 고민을 해야겠죠. 전역 에러 필터 같은 걸 만들어 줘야겠죠. find by id인데, 저는 이제 사실은 find by id 이런 거보다도 이제 좀 명칭을 확실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find 그러니까 find one by id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제 너를 리턴해 줄 수도 있고 유저를 리턴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너를 리턴해 주게 되면은 그걸 널 체크를 그 서비스 레이어 코드에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좀 코드가 굳이 좀 복잡해지고 보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아예 바꾸고 or throw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무조건 유저만 리턴을 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널이 필요할 때는 find on by id 메소드를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뭐죠 이게? 유저가 없으면 그냥 not found exception을 not found exception은 nest.js에 원래 정의되어 있는 에러고, 여기서 이걸 해줄게요. 에러를 여기서 해당하는 엔티티가 없으면 에러를 해줘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코딩 스타일이나 설계의 어떤 정책을 본인이 정하는 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같은 거고요. 이메일 주소는 뭐 당장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뭐 일단 더 보죠. 그리고 find by social login
소셜 아이디 프로바이더.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유저가 다시 로그인을 이제 구글 로그인을 이미 회원 가입한 사람인데 또 구글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원래 있던 회원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스로우가 아닌 거죠. 왜냐면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선 스로우를 해줬지만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고, 네. bind all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냥 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이걸 써주고, 난 너리면 안 된다. 너릴 바에는 에러를 이렇게 차라리 에러를 뱉어라 라고 할 거면 이렇게 두 개를 다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find one으로 할 거고요. find one. 그러니까 이게 find many가 될 수도 있고 find one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네이밍 규칙을 본인이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find one by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업데이트. 이제 업데이트가 이게 생각보다 생각해 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저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사실 그 네스티드 되지 않는 그냥 필드고 그냥 값이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같이 값을 해주는 게 맞고 그리고 네, 여기서 몽고디비에서 이제 이런 설정이 있나 보네요.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제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난 이후에 다큐멘트를 돌려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이걸 돌려주는 게 있고 그리고 네. 일단은 네. 하드 딜리트 네. 그러니까 소프트 딜리트, 하드 딜리트는 개발자라면 다 아실 텐데 이제 유저 삭제를 할 때 어떤 엔티티를 삭제할 때 실제로 DB에서 아예 삭제하는 게 있고 그냥 거기에 있는 필드 아까 보셨던 이제 유저의 딜리티드 앳을 그냥 데이트 값을 날짜 값을 채워주는 게 있어요. 보통 그래서 소프트 딜리트를 많이 하고요. 일단 둬볼게요 다. 그리고 활성 사용자를 조회하는 거는 지금은 사실 제가 어드민 페이지 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둬볼게요. 그리고 exist by email은 네 뭐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이미 그러니까 존재하는 유저면은 뭐 로그인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네 그 아이디로 이제 이미 가입을 한 사람이면 사람이 있다면 가입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업데이트 세팅이 이제 별도 메서드로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 네스팅 때문이거든요. 이제 몽고DB 같은 이제 그런 다큐멘트 DB는 그 안에 다큐멘트 자체를 네스팅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몽고DB를 또 쓰는 하나의 이유기도 하고 이제 MySQL은 사실 그게 안 되죠. 이제 뭐 제이슨을 넣을 수 있긴 한데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필드가 없다면 사실은 다른 테이블을 두고 관계로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몽고DB가 쓰기 편한 이유가 이제 그런 네스팅을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세팅이 따로 있으면 조금 불편하긴 하죠. 왜냐면 아까 있던 업데이트랑 매번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데이터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데이터 구조를 알아야 되는 구조예요. 알고 써야 되는 구조고 인터페이스조차도 제가 아예 지금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해줄까요? 고민이 되네요. 업데이트 안에서 세팅을 제가 만약에 세팅이라는 필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한 번에 한 메소드 안에서 해주면 안 되냐? 라고 죄송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네요. 안 되냐라고 좀 통합을 해보고 싶은데 해볼게요 한번. 업데이트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왜 컨텍스트가 이렇게 추가가 안 되죠? 자동으로 원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할게요. 유저 레포지토리 유저점 레포지토리죠. 네. 여기서 업데이트 메소드 안에서 세팅 그러니까 네스티드 오브젝트를 값으로 가진 필드의 내의 필드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해봐. 업데이트 세팅스라는 메소드를 별도로 두고 싶지는 않거든. 네, 그렇게 이렇게 했고, 네. 어떻게
처리를 에이전트가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런 거를 사실 거의 이렇게 잘 해주면은 거의 이제 신입 개발자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뭐 어떻게 했는지 일단 보고 제가 네, 왜 안 되죠? 네, 일단 업데이트가 있고 업데이트 아까 어디 있었죠? 업데이트 네, 여기 있네요. 업데이트가 있고 업데이트 데이터는 유저에서 이제 뭐 그냥 파쇼 유저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이제 아이디를 업데이트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고 크리에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할 수는 없겠죠. 상상될 때 이미 있던 거니까 이런 거는 미리 고려를 못 했는데 잘 잡아준 것 같고요. 그리고 네스티드 오브젝트 필드 포함한 업데이트 필드 구성. 네. 이거는 일단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죠. 이 객체를 일단 업데이트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키와 밸류를 뽑는데 키가 만약에 세팅이고 그리고 파이브 밸류가 오브젝트고 이제 네스티드 오브젝트니까 당연히 오브젝트겠죠. 그리고 밸류가 널이 아니면 세팅 객체의 필드를 네, 이게 몽고DB 문법이거든요.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닷 노테이션을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필드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일반 필드는 그러니까 굳이 네스티드 필드가 아닌 그냥 일반 그냥 값들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nd one update set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네. 너무 편한데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 세팅스 메소드는 지워줘. 제가 지워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다 시킬게요. 이게 커서의 좋은 점이니까요. 어쨌든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게 됐고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구조를 어느 정도 그 위에 레이어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미 저는 그렇게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세팅스 같은 또 다른 네스티드 오브젝트가 값인 필드가 추가된다면 이런 게 좀 더 이제 레포지토리 코드를 바꿔줘야겠죠. 네. 어쨌든 그렇고 네. 근데 왜 바꿔줬나요? 지금 업데이트 세팅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안 없애준 것 같은데 네. 왜 제가 에스크를 해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가 직접 해줘. 아하. 에이전트 모드와 에스크 모드의 차이를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분명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해줄 거고 왜 해주질 못하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네가 직접 업데이트 메소드를 삭제해 달라니까 왜 그렇죠? 뭔가 제가 설정을 잘못했나? 일단 삭제해 볼게요. 뭔가 꼬였는지 모르겠네요. 툴 자체에서 일단 삭제를 하고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어떻게 제가 이제 유저 엔티티를 설계하고 유저 레포지토리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다른 부분들도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른 서비스들도 다른 엔티티들도 이런 식으로 설계를 앞으로 해나가 볼게요. 이제 계속 개발해 나가다가 이건 좀 별론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레포지토리든 엔티티든 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은 좀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설계가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정의하진 않는다. 왜냐면 레포지토리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주는 게 올바른 아키텍처인 경우가 많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제 올바른 아키텍처라는 건 답은 없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두고 개발을 한다. 왜냐면 나중에 DB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뭐랄까요? 다른 곳으로 API 리퀘스터가 바뀔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쓰는 기반 기술이. 그런데
그런 것들 대응을 하려면 인터페이스를 잘 예쁘게 정의하고 레포지토리를 그때그때마다 갈아주는 게 전략인데, 이제 1인 개발에서는 그렇게 굳이 하지 않고 데이터 구조를 아예 위 레벨에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서비스 레이어가 나올 텐데, 서비스 코드에서도 그냥 데이터 구조를 어느 정도 안다라고 가정하고 아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추상화, 어떤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많이 먼 거죠.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필요할 때 인터페이스를 쓸 것 같긴 한데, 이제 빠르게 개발할 때는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상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키텍처 정답은 없으니까요. 가볍게 개발한다고 하면 가장 이게 얇고 슬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 밸리데이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유저 엔티티가 있었잖아요. 지금 유저 엔티티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각 값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크리에이트를 할 때, 사실은 타입에서 이제 우리가 코드에서는 빨간 줄이 안 떠도 실제 값으로는 이 이메일이 진짜 실제로 이메일 포맷인지를 확인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DB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다시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밸리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